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첫 특별 사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700명 가까운 명단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없었습니다. 기업인은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어떤 인물이 포함됐는지 그 배경은 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면 내용을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름을 올린 주요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두 기업인의 공통점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린 상태였지만 이번 복권으로 취업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신동빈 회장도 2019년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지만 내년까지 남아있던 집행유예 기간을 사면받게 됐습니다. 엄선된 사면을 통해서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693명입니다. 주요 기업인을 제외하면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 기준 등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사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는 취지죠.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이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 등 정치인은 모두 빠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게 언급됐습니다.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여야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직 지사 역시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실에서 취합한 사면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포함됐던 걸로도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전후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론을 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실제 두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각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이 즈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을 단행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미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정치인 사면 문제는 성탄절과 연말 등 다음 특별 사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광복절 특사로 국면 전환이 가능할까? 이번 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이죠? 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정리한 이후에 내놓은 두 번째 주요 결정입니다. 네. 핵심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사면 대상에서 뺀 겁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직접 공언했던 핵심 사안이었는데요. 그렇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이 나쁘다 보니까 정치인 사면은 선뜻 선택하지 못했을 거고요. 대신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민생을 키워드로 앞세운 겁니다.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주요 기업인 사면에만 집중함으로써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치적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역대 정권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돼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보니 원칙 없이 행사된다는 비판이 잦았는데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적 후원자와 또 최측근 비서관을 사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퇴임 직전에 역시 최측근 인사들을 사면한 이명박 씨도 논란이 컸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한 것도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면하지 않겠다던 당초 공약을 깬 거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특별 사면은 주로 임기 말에 써왔었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이 카드를 쓴 겁니다. 네. 바꿔 말하면 취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필요할 정도로 국정 운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지지율이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이 특별 사면으로 국면 전환이 가능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25%, 부정평가 66%가 나왔는데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 14%, 또 재난 대응 이런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대응이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볼 때 경제인 사면만으로 돌파구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당장 새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각 인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검찰 편중 논란이 큰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물가 안정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같은 핵심 국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이승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